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가 단순한 범행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고희운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되어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의 시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뒤늦게 사죄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동기와 재판 태도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이른바 남기는 말을 가족과 언론 등에 전해주기로 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조력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99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의심 환자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신고된 건 지난 2일. 학생들은 주로 구토와 설사, 고열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부터 밤 10시까지 토하고 4시까지 토해서 힘도 없고 해서 힘들었어요. 이후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남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기준 누적 식중독 의심 환자는 모두 990여 명. 3일 신고된 의심 환자 210여 명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학교도 남원 지역 초중고 총 52곳 중 40%가 넘는 24곳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한 상황. 식중독 의심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학교 한 곳이 재량 휴업을 하고 6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의심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에게 제공된 음식 가운데 특정 업체가 공급한 김치나 야채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만든 식재료에서 좀 발생된 걸로 관계기관과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빠른 역학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의 검체를 성분 분석 의뢰하는 등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72시간 점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어제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우산 챙기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밤사이 서울에는 7.7mm의 비만 내리는 등 기상청 예보와는 다르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맛비 예보 왜 빗나간 걸까요?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근길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에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시민들. 하지만 하늘은 점점 개고 손에 든 우산은 거추장스러워집니다. 당초 기상청은 중부에 1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지만 실제 내륙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은 강원 홍천으로 고작 30mm에 그쳤습니다. 서울 7.7mm, 대전은 3.9mm의 찔끔 비만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예상보다 저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구름 중심이 북한으로 올라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름철은 기압계 변동이 워낙 심하고 대기도 불안정해
강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 1위 날씨 예측 모델인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2위 영국 통합 모델도 강수 적중률은 4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까지 더해져 예보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기상청의 강수 적중률은 2019년부터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겨우 소폭 반등했습니다. 최근 기상청은 여름 기준을 5월에서 9월로 늘리고 날씨 전망을 1년 단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하루 뒤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성과를 위해 전망 기간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네, 프로농구 허웅 선수와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측이 허웅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허웅 선수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낙태 강요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웅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허웅은 자신의 측근을 찾아온 전 여자친구 A씨와 낙태 강요와 폭행 사실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와, 지금 사무실로 오셨거든.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 앞에서 술 먹고 그랬는데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하면 안 될 것 같고 네가 네 발목까지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낙태 시켰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허웅이 지속적으로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양측의 공방은 격해졌습니다.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A씨 측은 오히려 허웅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과거 메신저 대화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한 유튜브를 통해 직접 입을 연 허웅은 낙태를 강요하지 않았고 폭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집에 들어간 건 맞지만 스토킹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의 사생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KBL과 소속팀 KCC도 곤혹스러운 분위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악화하고 있는 여론의 분위기도 살피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전반기를 마감한 올 시즌 프로야구를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개 구단 체제가 된 이후 선두와 최하위 팀 간 격차가 가장 적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600만 관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전반기 결산 이승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반기에만 600만 명의 관중을 야구장으로 불러들이며 반환점을 돈 올 시즌 KBO 리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된 순위 경쟁은 흥행 돌풍에 힘을 실었습니다. 막판 3연승을 거두며 선두로 전반기를 마친 기아와 최하위 키움의 승차는 13경기. 10개 구단 체제가 된 2016년 이후 전반기 최소 격차입니다.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SSG와 키움의 경기차가 5경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떤 팀이든 연승 또는 연패를 한다면 순위표가 요동칠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전반기가 끝났을 때 1위 LG와 10위 삼성의 격차는 18경기 반. 재작년에는 1위 SSG와 10위 한화가 32경기 반 차로 벌어져 있었던 것을 보면 올 시즌 순위표가 얼마나 촘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각 팀당 60경기 안팎을 남겨둔 가운데 후반기 순위 싸움의 최대 변수는 선수들의 체력이 될 전망입니다. 후반기에도 이런 혼전 양상은 이어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나 선수층이 특히 두터운 팀과 선수층이 좀 얕은 팀의 격차가 갈수록 좀 나타나지 않을까. 10개 구단은 나흘간의 올스타전 휴식기를 마치고 오는 9일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 TV 이승국입니다.